교통사고를 낸 뒤에 사건 현장을 떠나서 그리고 20시간 만에 나타난 이창명 씨. 오늘 이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어떤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고 장소 주변에 있는 그 병원을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병원 진료 차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트의 그 내용이 이 이창명 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 이렇게 진술한 기록을 확보한 것이죠. 예. 그리고 통상 이제 그 수사 자료 중에서 가장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의사의 그 진료 기록이라든가 또는 수년간 기록된 그 장부의 그 내용이죠. 더군다나 의사의 그 진료 기록 같은 것은 본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이제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혹시 마취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로 봐서는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예. 이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명 씨는 계속해서 그것은 의사가 잘못 알아든 것이다. 더군다나 소주 2병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한때는 경찰이 화요라고 하는 술을 얘기했다가 왜 또 소주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경찰과 언론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병원에 들은 것은 이창명 씨 스스로가 알리바이를 하기 위해서 들은 것인데 내가 소주 2병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건 상식에 반하지 않느냐?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박과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드러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창명 씨가 찾아간 병원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내용이 병원 기록에서 확보가 됐는데 이마저도 이창명 씨는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창명 씨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창명 씨의 행동이나 태도가 또 가중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른바 이제 소위 뭐 괘씸죄라든가 예. 또는 진실하게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재판관이 심증 형성할 가능성 상당 부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으로서 정말 음주운전을 밝혀내고 예. 양형할 수 있는가? 이것 다소 좀 회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법상 음주운전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나와야 되는데 예. 이 근거는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것에 한정되어 있고 물론 그 정황상으로 보면 상당히 음주는 한 정황이 분명하죠.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이 과연 법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발생했던 예. 크림빵 사건에서 그 운전자가 그 당시에 나는 음주를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은 편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법적 증거로서 신빙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를 또 무죄로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고 후 미조치 등에 있어서 다른 보통의 범죄보다는 조금 더 양형이 강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명 씨, 뭐 단순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서 이쯤 되면 이제 공인으로서 커다란 도덕적 흠결을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